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마 지난 3년 동안 계속 실용적인 의식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의식 성장이란 진짜로 무엇인지 설명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의식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뭐 명상, 요가, 호흡, 뭐 채식, 뭐 영적 수행 약간 어디 초월하고 신비롭게 어디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빠져나가거나 막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상상하는데 이 영상은 그런 것에 대한 영상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들은 전혀 나쁘다고 하지는 않은데 몸이 건강해지면 너무 좋고 명상으로 이렇게 감정에 덜 휘둘리면 이렇게 완전 황금 방법들이죠. 하지만 내 몸을 이렇게 비틀고 이렇게 방석에 앉는다고 해서 의식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완전 그 핵심을 짚어볼게요. 그래서 아무 신비주의, 아무 신념체계, 아무 그런 영적 군더더기 없이 의식 성장이란 정확하게 뭘까요? 의식이 낮다, 의식이 높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식 성장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색다른 영상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아주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고양이 새끼들이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셨어요? 고양이 새끼들은 어떻게 놀아요? 막 그냥 놀이로 싸우고 그 다음에 서로 물고 뭐 가끔 이렇게 사냥하려고 하고 그죠?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면 나중에 커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럼 인간 아이들은 주로 어떻게 놀아요? 그냥 이제 그래 좀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가장 많이 하는 놀이는 상상놀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의자 2개 딱 세워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라바가 흐른다고 이제 그 절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고 그리고 뭐 막대기 이렇게 하나 들고 자기가 이렇게 검을 들고 있다고 이제 눈에 패치 하나 딱 붙이고 자기가 해적이라고 그래서 아시죠? 그냥 그런 척 하면서 약간 자기 상상, 자기 환상과 현실을 그냥 섞어서 약간 그냥 거기 그런 환상 세계에서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아요. 왜 인간 아이들이 그렇게 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필요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환상놀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냥 어른들이 뭐 이제 밥 먹으러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두고 바로 밥 먹으러 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 상상놀이 계속 하고 있는데 환상인 걸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인간의 축복이자 저주는 개념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냥 진짜가 아닌 것을 현실로 그냥 착각하는 능력입니다. 아마 지금 첫 반응이 난 안 그런데? 일 수도 있는데 아주 다양한 예시를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국가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존재할까요? 그냥 땅이 그냥 나라가 아닐까요? 근데 왜 하필 이 땅이 한국이라고, 저 땅은 북한이라고, 다른 땅은 뭐 독일이라고, 뭔가 어떤 자연의 경기가 있나요? No. 사람이 옛날에 그걸 정해서 이제 국가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만약에 우리 다 함께 어떤 나라의 아이디어 더 이상 공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걸 믿지 않으면 그 나라가 사라져요. 왜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나는 독일인, 아마 여러분은 이제 한국인, 그게 도대체 어디서 존재할까요? 뭐 여권? 그래, 근데 여권이 뭐죠? 종이밖에 안 돼요. 그냥 뭐 글 이렇게 써진 종이. 하지만 실제로
독일인, 한국인, 이제 실제 하는 독일인, 한국인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우리 의식 안에서 현실과 개념을 그냥 섞어서 그런 것처럼 세상이 보일 뿐이에요. 그런 가상 세계, 그런 가상 분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실제 하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자, 다른 예시 드릴게요. 돈 주로 그래 뭐 녹색 지폐나 뭐 동장의 그런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면밀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돈 잠깐 오케이 종이 근데 그 종이 자체가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럼 그 화면의 숫자 그 숫자도 정확하게 데이터밖에 안 되는데 돈은 가치를 상징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그 수단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오케이, 근데 가치란 정확하게 뭘까요? 가치는 인간이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 어떤 서비스, 어떤 현상, 어떤 뭐 사람까지 얹어 놓는 그런 특징이에요. 어떻게 얹어놔요? 그냥 아이디어죠. 나한테 어떤 사과가 그냥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으면 그래 그 사과가 500원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사과 그 자체가 가치가 없어요. 내가 그걸 개념적으로 얹어 놓지 않은 한. 주식시장이 거품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주관적 판단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가게 만드는데 근데 그건 그 아이디어들이죠. 우리가 더 이상 가치를 얹어놓지 않으면 푸프 그냥 돈, 가치, 주식시장, 암호화폐 모든 게 다 사라져요. 남는 건 아마 텅 빈 수단밖에 안 돼요. 또 다른 예시 회사. 회사가 진짜로 존재하는 무언가잖아요. No. 회사가 뭐죠? 회사가 종이 한 장이에요. 사업자 등록증. 그게 회사예요. 근데 아니 뭐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그 건물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지만 회사라는 아이디어 밑에서 그런 행위를 계속 이렇게 취하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라는 진짜 실제하는 무언가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내가 회사를 고소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업체, 기업체를 고소할 수 있어요. 누구를 고소해요? 그 사장님? No! 그 종이 한 장을 고소하는 거예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고소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고소하는 건 그냥 우리가 서로 동의한 그 아이디어 뿐이에요. 그럼 회사와 똑같이 법, 권리, 또 똑같이 인간적인 아이디어적인 발명품입니다. 아니 이게 내 권리인데 내 인권인데 여기 쓰여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책에 쓰여 있는데 왜냐하면 다행히 100년 전에 누가 그걸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진짜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요. 법이 진짜인 것처럼. 이제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막 법이나 회사 이렇게 존재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 감옥을 가야 돼요. 근데 감옥 가야 되는 이유가 실제로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사회에서 살면 우리 모두 그 개념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감옥을 가야 돼요. 한꺼번에 그 아이디어가 사라지면 감옥을 안 가요. 법도 사라지고 모든 권리가 없어요. 어떻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는지 보이시죠?
똑같이 개념적으로 모든 사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높은 지위, 낮은 지위. 근데 지위라는 게 정확하게 어디에 존재해요? 응? 뭐 명함에 그 딱 그냥 한 단어. 응? 근데 그 단어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도 누가 개념적으로 딱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 개념 구조에 따라 내 역할에 따라 이렇게 삶을 살아가요. 왜 우리가 가부장제에서 살고 있을까요? 어? 왜 모계주의에서 안 살고 있어요? 음? 분명히 옛날에 모계주의라는 그런 사회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냥 우연히 가부장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맞지가 않아요. 부모님들이 그걸 믿는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닙니다. 왜 자본주의여야 돼요? 뭐 공산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뭐 민주주의 여러분 원하시면은 30분만 주세요. 제가 아예 다른 사회 구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모든 문화, 모든 종교 어느 날 누가 만든 개념틀이에요. 심지어 과학까지. 여러분 수학은 진리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수학도 똑같이 개념적인 발명품입니다. 수학이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분별이 생기고 계속 더욱더 현실을 더욱더 세부하게 잘라내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학,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0학, 20. 왜 그렇게 세지 않을까요? 아니, 제 카운팅 시스템이 똑같이 유효한데? 그렇게 안 세우는 이유는 5천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잠깐 손가락 10개밖에 없으니까 그래 10으로 딱 끝내자.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다 그걸 학교에서 배우고 그걸 맞다고 이제 받아들여요. 근데 상대적으로 맞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다 개념적인 발명품인 걸 알아요? 아마 진짜 앉아서 오래 관조하면 그냥 깨달을 수 있는데 주로 그렇게 삶을 살진 않잖아요. 그냥 모든 개념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순수 의식이 즉 아직 개념 없는 그 상태 실제하는 현실과 개념을 서로 혼동하고 있어요. 섞을 혼, 같을 동,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혼동들이 아까 알려드린 그 예시에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라는 존재까지 개념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책에서 이 시를 썼는데 여기서 짧게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 모노폴리라는 그 보드게임 다 아시죠? 이제 실존적으로 즉 실제로 존재하는 이렇게 눈으로 모노폴리를 한번 바라보면 뭐가 있어요? 그냥 두꺼운 종이, 얇은 종이, 그리고 쇠로 만들어진 그런 말. 근데 우리는 이제 개념적인 규칙을 추가한다면 갑자기 어마어마한 세상이 갑자기 펼쳐져요. 전략, 부동산, 굉장한 그런 놀이가 생겨요. 그럼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는 이제 학교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학교는 실존적으로 한번 보면은 뭐가 있어요? 건물 하나 있고 뭐 어떤 방 안에 앞에 나이 좀 많은 사람이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나이 좀 젊은 또래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떤 규칙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어떤 개념적인 규칙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제 연극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럼 네. 학생들이 경험이 많이 달라지겠죠. 똑같이 우리는 서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뭘 창조하는 그런 규칙을 하나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계급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랜덤한 지식을, 개념적 지식을 가장 잘 외우는 사람이, 아니면 학생이 1등 할 거고, 가장 외우지 못한 학생이 이제 꼴등 할 거야. 그럼 그 규칙을 이제 추가하면 경험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네, 서로 이제 엄청 열심히 그 지식 외우고 그 높은 지위를, 높은 계급을 이제 달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죠. 자, 우리 관점에서 이게 완전히 상대적이고 발명된 가짜 틀인 거 이제 딱 보이잖아요. 근데 학생은 그걸 알까요? No. 왜냐면 학생의 의식이 완전히 그 시스템 안에 얽혀 있기 때문에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한두 번 지식을 못 외우고 시험도 못 보고, 즉 그 계급 구조 안에 좀 굉장히 낮은 자리를 이렇게 얻고, 그 성적표 들고 집에 가서 아빠가 야 무슨 D야? 뒤통수를 한번 딱 때리고, 그럼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뭐 나는 일단 공부 못해서, 즉 지식을 못 외워서 나는 바보고, 나는 쓸모없고,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다. 나는 짐이고, 나는 이 사회에 부담밖에 안 된다. 그 순간에 내 의식이, 즉 내가 그 무가치함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개념과 동일시해요. 우리가 나는 무가치하다는 그 결론이 학교라는 아주 미시적인 그 틀, 그 가상 틀 안에서 생겼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하고, 뭐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도, 은퇴해도, 환갑 넘어도 나는 아직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무가치하다고 믿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나는 내가 바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당연히 그걸 들키기 싫어서 이제 다양한 그런 대응 기제, 그런 가면을 써서 이제 그거 가리려고 많이 노력하겠죠. 뭐 일단 모범, 강박적으로 모범 이렇게 되거나, 반항하거나, 난 공부 이제 아예 안 해, 난 깡패가 될 거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약한 척, 딱한 아이의 가면을 쓰고, 역시 건강하기만 했으면 얼마나 잘 나갔을 텐데, 네, 아쉽게도 사람마다 이제 가짜 가면으로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미 처음부터 가짜 사회 틀에서 가짜 자아 구조를 만들었고, 그걸 이제 완전 가짜 가면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완전히 가짜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완전 자기만의 가상 현실에 살게 됩니다. 내 의식이 내가 그동안 만든 그 개념 구조 안에서 완전히 얽혀 있어요. 내가 현실을 그럼 더 이상 객관적으로 그 객체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주관적으로, 주체자의 눈으로, 주체자의 판단으로, 그 상대적으로 그냥 내 신념 구조와의 관계 안에서만 보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내 허구적 기대와 진짜 일어나는 일 그 사이에 그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현실을 왜곡하고 그냥 진짜 현실을 놓치면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피터 럴슨이 아주 천재인 글을 하나 썼습니다.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타당한 것 혹은 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당신이 경험으로 상상한 것 또는 투사된 것, 실제에 내가 덧붙인, 즉 실제 없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상 이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그저 심리적 해석에 따른 반응으로 이뤄진 경험 측면과 자신을 연관 짓는다. 이는 진실과 동떨어져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일과 상호작용하는 것이므로 삶의 유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당신의 행동은 실제로 발생하는 것과 적절히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진실이 아닌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과 연관되어 행동할 때 당신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이외에 당신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대개는 감정적 반응, 상상, 그릇된 평가일 것이다. 이런 반응과 추측 그리고 이 같은 정신의 산물과 실존하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구별할 수 있다면 당신의 힘과 유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다양한 개념 안에 얽매여 있어서 우리 행동 범위가 많이 제한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난 뭐 어쩔 순 없이 수줍은 사람이야. 뭐 세상은 이런 곳이야. 돈은 벌기가 힘들어. 뭐 고생해야지 잘 살 수 있어. 당연히 이거 다 절대적으로 틀렸는데 근데 그런 좁은 세계관 안에서 이렇게 살면은 미안한데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평생 이제 그 가상 버블에서 살아야 될까요? No. 이제 원하면 내가 현재 갇혀 있는 그 개념 구조를 메타인지로, 즉 뭔가 거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해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는 있어요. 어릴 적에 이제 다양한 고정관념, 신념, 현실관, 세계관 그런 프로그래밍을 다 이렇게 습득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갇혀 있어요. 거의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해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원하면 그 믿음의 진실을 직접 파악해서 그만 혼동해도 돼요. 의식 성장이란 결국에 뭐냐면 모든 개념과의 혼동, 동일시, 집착, 아니면 그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이제 개발하기 위한 과정. 이제 분명히 다음과 같은 이해점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잠깐, 그럼 개념 없이 살라는 거예요? 아니, 개념 없이 살면은 내가 바보가 되고 식물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혼동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했어요. 개념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개념화 능력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서로 아이디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새로운 걸 발명할 수 있고 이래야지 우리가 문명을 더욱더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 개념이 그런 발명 개념이 많을수록 삶이 더욱더 풍부해져요. 원신 수렵인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 개념화 능력을 더욱더 발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더 풍부하고 효과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개념을 의식적으로 춤추듯이 주었다 내렸다 주었다 내렸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로지 이거 하나만 맞다고 막 믿고 개념을 현실로 헷갈리고 개념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냥
개념을 이렇게 활용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완전 개념 안에서 갇혀 있고 그냥 그것만 부응하려고 다양한 고생을 사서 먹어요. 의식이 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개념을 노예가 된 거예요. 의식이 올라가면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이런 가짜 신념, 가짜 관념을 미친 듯이 이렇게 붙잡고 있었구나. 거기 안에서 이렇게 엄청 많은 고통도 이제 나왔고, 이제 원하면 그냥 그만 집착하면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그냥 나 자신을 더 이상 차처하지 않고, 그냥 현실을 더 이상 한 가지 필터로 이렇게 보지도 않고, 그냥 필터 없이 그냥 그때 필요한 행동을 취하면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내가 더 이상 그런 개념 구조를, 특히 나 자신의 이미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안 믿으니까. 그럼 감정 훨씬 덜 일어나고 강박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의 90% 이상 이 고통은 개념적인 고통이에요. 그거 다 사라져요.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아이디어, 한 가지 이미지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그냥 다양한 개념을 이렇게 활용하고 유효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데 성공하고 싶으면은 의식 성장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식 성장으로만 성공하지 않겠지만, 근데 학습 능력이 확 올라갈 거고, 그냥 그 좁은 시야가 많이 이제 넓은 시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뭐 환경 문제, 노동자 착취, 뭐 미세먼지, 전쟁, 내전, 막 다 개념적으로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서로 다른 개념을 갖기 때문에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돈에 너무 집착해서 이제 서로 존중하지도 못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21세기의 모든 문제들이 다 인간의 낮은 의식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한데 개인의 의식 성장 없이는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릴 때부터 진짜 다양한 수없이 그런 쓰레기 개념을 주입당합니다. 사회, 문화, 가정 문화, 뭐 세계관, 지식 등등. 심지어 이제 그 개념적 맥락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적절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게 되는 거고, 그런 한정된 세계관과 그 정체성이 인생 초반에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른이 되면은 진짜 충분히 다시 내 지식망 아니면 내 개념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아직도 효과적으로 살고 있을까? 내가 아직도 이런 개념을 다 필요할까? 근데 만약에 그 개념들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더 이상 그냥 고통만 이렇게 불러일으킨다고 이렇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 충분히 내려도 돼요. 충분히 그만 믿어도 돼요. 이게 모든 그런 인간 발달 이론에서 그냥 온전한 어른이 되는 과정이에요. 칼 융이 아마 말씀하셨어요. 인생 초반에 에고를, 즉 그런 개념망을 이렇게 키우는 거고, 인생 후반에 그 에고를 다시 없애는 시기입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 혼동하는 것 뿐이에요. 필요하면 충분히 사용해도 되고, 근데 그 개념 구조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식 성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의식 성장 뭐 아무것도 성장하진 않아요. 약간 오히려 이렇게 얽힌 의식이 해방되는 거예요. 의식 해방, 의식 자유. 네. 아무튼 많이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으면 약간 인트로덕션으로 제 책 의미는 삶을 위하여 꼭 추천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이 셀프로 이런 내용을 많이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여름 휴가 되세요. 바이바이.